허허,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대체 어떤 분의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가요계의 데모 인순이 씨입니다. 허허. 인순이 씨는 1978년 희자매로 데뷔한 후에 2년 만에 해체가 됐는데 그래서 1983년 이 밤이면 밤마다 다들 아시죠? 그 노래네. 이 노래로 최고 인기 가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슬럼프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히트곡보다도 쇼 퍼포먼스에 무게를 둔 가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동안 방송사에서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후배들보다 그렇게 못해나라고 자책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의 극복 방법은 산을 탔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산으로 갔고 울고 싶을 때 등산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이 라이브의 여왕 등 수많은 수식어와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라 과거에 정말 슬럼프나 우울한 상황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인순이 씨가 신나는 노래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보통 신나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넘어가는 순간에 슬럼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린 건데 네. 인순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돌파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원래 인순이 씨가 어렸을 때 소녀 가장 출신으로 그래요? 돈을 벌려고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슬럼프가 오니까 마음의 고향인 나이트클럽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국의 나이트클럽을 순회 공연을 하면서 네. 이제 실력을 다지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번 돈을 대거 투자해서 노래라든가 무대 연출 이런 거 공부하고 야. 개인 무용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93년도 음악방송에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주경야독의 심정으로 버텨온 거예요. 정말로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지금 다시 인순이 씨가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되는데 후배들 덕분에 더 큰 성공도 이뤘다는데 궁금하시죠?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이고 어디고 저를 안 불러줄 몇 년 동안을 방송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좀 더 편안하고 뭐 이런 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박진영을 만난 거예요. 누나 장르 바꾸지 말고 이 장르로 계속 하라고. 한 달쯤인가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와봐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박진영이 앞면, 김영석 작곡가가 뒷면을 곡을 다 만들어 놓고 나를 부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준 게 또예요. 줄 알았어 또 그렇게 넌마저 나를 떠나려 하나 나 이렇게 또 넌마저 보내야 하는 야, 저 유명한 노래가 박진영 씨가 선물한 노래라고요? 그렇죠. 저 1996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 인순이 씨 거의 40대가 가까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탱크톱을 입고 뭐 휘트니 휴스턴처럼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너무 후배에게 감사했다. 그 노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뀐 것 같다는데 그 전에 20년 동안은 차근차근 밟아오려고 해도 안 되는 일도 많고 잣들도 많았는데 네. 후배들 말을 들었더니 내 인생이 잘 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후배도 실력 없는 선배한테는 이렇게 하세요로 권하지가 않죠. 후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인순이 씨가 실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공전의 히트곡 또 이 노래를 히트시키니까요. 정말 복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연달아 히트곡이 터져 나왔는데 이에 대한 비화도 인순이 씨가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정원관 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나 좀 도와줘야겠어. 퓨처링 해줘. 그러길래 난 퓨처링은 안 해. 왜냐면 우리 선배님들부터 우리가 가수는 전곡을 다 해야 되고 듀엣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나는 퓨처링 안 해. 하도 몇 번을 그러길래 그럼 가사 좀 보내봐 그랬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20대인 조 PD가 생각하는 친구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하겠다고.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alright It's the way to survive 기다려오던
야, 하마터면 저 노래가 히트곡 목록에서 빠질 뻔했네요. 만약에 가사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처링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고맙다라는 것이죠. 후배들이 끌어줘서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조 PD, 20대가 생각하는 친구, 내가 생각하는 친구 어떻게 표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다시 한번 인순이 파워는 이거다. 이것을 각인시켜주는 노래가 됐습니다. 아하, 정말로 당시에 파격적이었잖아요. 정말 조피디 씨와 인순이 씨가 이런 노래를 선보일지 누가 꿈이나 꿨습니까? 그런데 또 그다음에 친구여 이 노래 말고도요. 와, 인순이 씨 하면 명곡 반열에 든 노래,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진짜 저 노래 하면 진짜 인순이 씨가 거위의 꿈이고 거위의 꿈이 인순이 씨다. 정말 이게 등치가 되는 노래예요, 진짜. 그렇죠. 다들 이게 인순이 씨의 최고 대표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김동률 씨와 이적 씨가 부른 노래를 아, 그래요? 인순이 씨가 히트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적 씨나 김동률 씨의 팬은 인순이 씨가 우리 오빠들 곡을 뺏어갔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하. 후배들 노래를 뺏어왔다기보다는 임자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순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사를 듣자마자 노래를 듣자 이건 내가 불러야 되는데 아하. 특히 가사에서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네. 꿈조차 가질 수 없었던 나의 인생과 노래 가사가 너무 일치해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두 청년이 부른 거위의 꿈도 참 아름답지만 50이 다 돼가는 인순이 씨가 애절하게 부르는 거위의 꿈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김동률 씨 노래를 슬쩍 가져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한 노래를 다시 한번 부흥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쭉 노래를 듣고 보니까 인순이 씨 노래에는 뭔가 사연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연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순이 씨가 갖고 있는데요. 각자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인순이 씨 최고의 곡이 따로 있지만 인순이 씨 본인이 정작 최고의 인생곡으로 꼽는 노래는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2009년에 발표한 노래 아버지입니다. 아하. 사실 인순이 씨의 이 기구한 가정사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10살 때쯤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함께 가자고 연락이 왔었대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아버지의 가정을 흔들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 있는 미국으로 가면 혼자 지낼 어머니가 걱정돼서 한국에 살게 된 건데 아. 이 노래에는 사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요. 녹음조차 하기 싫어서 인순이 씨가 도망을 갔대요. 왜냐? 이 좋은 노래 듣고 왜 그랬냐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요. 제목은 아버지인데 가사 어디도 아버지라는 글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조건을 두고 노래를 부른 건데 많은 가수들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를 곁에 두고선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없었던 인순이 씨가 아버지를 부르는 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란 가사를 빼고 불렀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곡이 된 것 같습니다. 하하, 사실 어쩌면 인순이 씨한테는요 이 노래가 아픈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인순이 씨가 드디어 아버지의 나라 미국 땅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서 아버지 나라의 제일 큰 무대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나 어떡하지? 많이 아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참 많은 울림이 있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말라. 참 진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예, 인순이 씨한테 아버지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일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인순이 씨가 아버지는 내게 용서이자 치유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인순이 씨 10살 때 오라고 그랬대요, 미국으로. 근데 인순이 씨가 어린 마음에 엄마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또 미국 가면 아버지 가정이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성인이 됐는데 근데 바로 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미국에서 제일 큰 공연장 카네기홀에서 본인이 공연을 하게 됐을 때 네. 너무나 벅찬 마음도 있고 어떻게 내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굉장히 아팠다고 하거든요. 네. 또 카네기홀에서 아버지 노래 부를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아하.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였다라고 세상에. 심장이 뛰고 아버지 노래 부를 때는 내가 이 감정이 일어나면 이거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 비상구만 바라보고 계속 아이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의미를 담았던 노래라서 아버지의 히트가 굉장히 좀 인순이 씨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아버지, 어머니 이러한 분들의 존재가 오늘날 인순이 씨의 그 스타로서의 존재감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인순이 씨에게 가요계 대모라는 말을 붙이는 게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인순이 씨 코러스 팀에는 대학 때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 팀원이 있습니다. 아. 인순이 씨가 이 후배를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1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그 적금을 선물해 줬답니다. 세상에. 후배는 당연히 너무나 고마워하고요. 인순이 씨는 사랑하니까 줬던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순이 씨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바람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그리고 가수로서도 인순이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아, 그래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왔고 물론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성장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합니다. 네. 우리가요 그냥 글로만 알고 있는 이 막연한 말을 인순이 씨는 실천하고 있네요. 무슨 말이냐?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60대 중반인데도 정말 20, 30대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인순이 씨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분이 살아온 역경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살면서 거꾸로 선 너의 모습 저 기쁜 때에 사랑의 이불자락이 서럽지 어두워 하늘하나 챙겨들고 몸만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의 소제목이 죽을 고비를 넘긴 가요계 데모잖아요. 김수 씨는 무슨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99년에 경기도 의왕시에서 왜 연예인들은 그 승합차 타고 네. 다니잖아요.
김수희 씨가 탄 그 이 승합차가 직진 신호 받으려고 서 있었는데 5톤 트럭이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승합차 운전자분이 사망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승합차 안에 김수희 씨라든가 스태프들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때 김수희 씨는 허리를 다쳐서 아이고. 하반신 마비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진용 기자님. 뭐 쉽게 생각할 때 가수들은 목만 안 다치면 되는 거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수는 온 몸이 악기입니다. 그러네요. 악기.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면서 본인이 이제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기타를 칠 수 없죠. 스스로 기타 치면 노래 부르는 자신감도 떨어진 거고요. 게다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때 그 사고에 대해서 과연 내가 또다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노래는 과연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뭔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김수희 씨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김수희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분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남편입니다. 아하. 이 하반신 마비가 왔으니까 대소변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세상에. 도무지 남편이지만 그걸 부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곡기를 끊었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은 거예요. 아이고. 대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남편이 김수희 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전생에 당신한테 진 빚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도 모른다. 나한테 편하게 맡겨라라고 얘기를 세상에. 해줬고 그렇게 남편이 24시간 7개월 동안이나 간호를 해줬고 다시 김수희 씨가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민망해서 고맙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참 인스턴트 사랑이 판치는 요즘 사회에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 사랑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여보, 부부는 전생에 악연이 만나는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이런 병간호 이런 걸 맡겨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김수희 씨가 2019년에도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의 사랑 덕분에 삶이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하지근 평론가님 네. 이혼 후 두 번째 남편분과 지금 살고 계신가 봐요. 예, 지금 두 번째 네. 남편이고 그 첫 번째 남편하고의 결혼 생활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비밀로 결혼이었었거든요. 네. 유부녀라는 걸 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김수희 씨가 그때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고. 생활을 꾸려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네. 그래서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을 굉장히 잘 만나서 네. 지금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슬하의 일남일녀를 두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는 김수희 씨인데요. 사실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수도 있다 생각도 들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결혼 두 번씩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제 나이엔 솔직히 모든 걸 정말 제 노래처럼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모든 것에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되는 나이다. 제가 노래하면서 예전에는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감정으로 노래한다. 지금은 노래를 할 때 등의 힘 그리고 허벅지의 힘으로 노래를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제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관객이 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순이 씨도 그렇고 김수희 씨도 그렇고 이 두 분을 볼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두 분이요, 이 역경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남아주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정말 힘차게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